최영우 베트남 이야기 9번째는 과거 한반도와 베트남에서 여성의 지위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두 나라 여성의 지위를 역사를 통해 비교해보는 것은 두 나라 간 이해와 협력은 물론 우호 증진에 도움을 줄 것이며 양성평등과 여성의 지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 분, 베트남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 여행을 가실 분, 다녀오신 분 등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기초 자료로 드리는 영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 여왕이 몇 분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신라의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이시죠. 또 한 분이 더 있었다고요? 얼마 전에 물러난 그분. 근데 그분은 여왕이 아니었죠. 자, 그럼 왜 신라에만 여왕이 있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고대 한반도는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 특히 고대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는 여성을 신성시하는 분위기까지 있었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연구된 학설이죠. 그 학설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최근 서남부 지역에서 여왕 또는 통치자일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40대의 여성입니다. 한국전력이 이전에 빛의 도시라고 불리는 전라남도 나주의 다시면, 동강면, 반남면에 가시면 수많은 대형 고분군이 있습니다. 반남면에서만도 50기 정도가 확인되었는데요. 고고학회는 그중 다시면 보감리에 있는 3호 고분을 발굴해 그 결과를 지난해 10월 11일 발표했습니다. 그 보감리 3호 고분에서 완전한 인골과 금동제 신발 등 다양한 인물이 출토되었는데요. 인골을 분석한 결과 40대 여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유물과 연결해 볼 때 국왕이거나 최소한 강력한 힘을 가진 통치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집권자의 배우자일 가능성도 있지만 금동제 신발 등 출토된 유물과 당시 남부 지역의 여성 지위를 고려할 때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던 분일 가능성에 무게가 더 있습니다. 베트남의 사례도 보겠습니다. 베트남은 오늘날에도 다른 나라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유명한 신문에 여성은 날씨가 추워도 누엉낭을 걱정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엉낭이란 초월락의 물을 뜻하는데 여성의 사회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저는 제1, 2차 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남의 여성 참전 배경을 연구해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 제2차 베트남 전쟁 당시에는 여성이 남성과 거의 대등한 수준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시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베트남 여성의 자발적인 참전 사례는 여성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높은 데 기인한 것으로 그들의 역사적 사례와 깊이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 한나라 지배에 저항하는 쩡짝 증리 자매의 역사입니다. 베트남의 도시 대부분에는 하이바증이라는 도로 명칭이 있습니다. 베트남어로 하이는 둘, 바는 부인, 증은 이름입니다. 따라서 하이바증은 두 명의 증부인 도로라는 뜻입니다. 두 명의 증부인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남비에서 역사를 소개해드리며 BC 111년 한 무제가 베트남 북부에 3개의 군을 설치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나라 조정은 3개 군의 관리를 파견해 직접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조정으로부터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질이 낮은 관리가 부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그 관리는 중앙에 로비를 해서 다시 중앙으로 영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비 자금이 필요하고, 그러자면 지방에서 수탈을 자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라 지배가 시작된 지 150년이 지난 AD 40년, 지금의 하노이 북부 일대를 다스리던 자오찌군의 태수 수딩이 락장이던 쩡짝의 남편을 처형했습니다. 락장은 태수 예하에 편성된 베트남 민족의 자치단체였습니다. 당시 자오찌 일대는 태수 수딩의 학장에 대한 저항의식이 컸습니다. 쩡짝도 인접 락장의 딸이었습니다. 수딩은
두 사람이 결혼으로 연대할 경우 강력한 저항 세력이 출현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증짝은 남편의 복수를 위해 동생 증리와 함께 하노이 북쪽 비에치 일대에서 반란을 일으켜 태수 수딩을 급습했습니다. 증짝의 세력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남중국의 광둥, 광시성까지 장악했습니다. 증짝은 베트남 최초의 민족국가 반낭의 수도였던 비에치에 도읍을 정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후안의 광무제는 AD 42년 최고의 정예병력 3만 명을 파병해 난을 진압하게 했습니다. 여성 중심으로 편성된 증짝 증리의 군대는 후안 정예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후안군의 지변 공격에 증짝 증리의 봉기는 다음 해인 43년 진압되었습니다. 베트남의 설화에 의하면 후안의 남성 군대가 하의를 벗고 공격해왔기 때문에 증짝 증리의 여성 군대가 눈을 가리고 싸우다가 패배했다고 합니다. 증짝 증리 자매의 봉기는 중국의 지배 이후 베트남에서 발생한 최초의 조직적 대규모 봉기입니다. 이후 베트남인의 봉기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오늘날 베트남 사람들은 증짝 증리 자매를 민족 최고의 영웅 관열에서 추앙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나주 보감리 고본에서 확인된 40대 여성 지도자와 베트남 증짝 증리 자매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과거 두 나라에는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여성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국가 최고 지도자로 또는 군대의 최고 사령관으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으며 사회적 책임과 그 지위가 그에 상응하는 관계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있었던 여성의 활약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 되세요.